60년대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요. 시가가 그렇게 특산품으로 유명하다는 북한의 브라더 국가 쿠바입니다. 한국하고 쿠바가 수교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했답니다. 이게 그냥 뭐 대표부라든지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대사관을 설립을 하고 대사를 파견하는 Full Diplomatic Relations를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쿠바하고 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인연이 있는 국가였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1949년에 쿠바가 대한민국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쿠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단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60년에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북한하고 아주 절친이 돼요. 근데 사실 외교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쿠바와의 수교 문제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이미 쿠바와 뭔가 물밑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의 외교부 장관과 비밀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쿠바의 외교부 차관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더니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자라는 타전이 오고 갑작스럽게 발렌타인스데이에 발표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쿠바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193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60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는데요. 실제로 평양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4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우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쿠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쿠바는 수교를 맺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중남미 국가들처럼 이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힘이 빠지면서 19세기에 쿠바도 독립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희생을 치렀죠. 그리고 1895년부터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독립전쟁의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호세 마르띠인데요. 안타깝게도 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호세 마르띠는 쿠바의 국부로 여겨지고 있다 하죠. 근데 여기서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898년 쿠바에 있는 미국인들을 수송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냈던 USS 메인함이 이유모를 폭발로 인해서 침몰하게 되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하게 되고요.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식민지들을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쿠바였죠. 미국은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령으로 만들거나 혹은 식민지를 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수탈을 하고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쿠바 같은 경우는 1902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은 독립인데 약간 이게 애매해요. 쿠바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쿠바의 외교권을 가져가고 제한을 뒀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타나모 기지도 가져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전쟁 포로들을 이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을 했고 그러다가 인권 유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쿠바랑 사이 안 좋지 않나? 왜 쿠바는 미국의 전쟁 포로들을 거기다가 수감을 했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때 쿠바가 관타나모를 미국에게 건너줬거든요. 사실 미국은 이전부터 쿠바를 노려왔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쿠바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게 미국한테는 살짝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미국과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쿠바 독립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게 된 거죠. 쿠바가 1902년에 독립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걸 넘어서 태평양까지 넘봐야 된다. 상남자 대통령 티오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쿠바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쿠바의 외교권이나 경제권들을 제한하고 또 편입을 시키는 플랫 어멘드먼트를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사업가들이 쿠바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들어서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이 쿠바가 됐는데요. 왜 갔냐? 놀러 갔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호텔들이 즐비하게 있고 레스토랑이라든지 바, 클럽, 카지노까지. 정말 그 당시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는 놀 것 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상태였냐? 금주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한탕 놀아보자, 가자 하고 쿠바로 많이 갔던 거죠. 미국의 길디드 에이지 시절에 초재벌이었었던 위트니 가문이라든지 빌트모어 가문이 정말 사랑했었던 겨울철 휴양지가 바로 쿠바 하바나였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유명한 소설가도 그렇게 쿠바를 사랑했다고 하죠. 사실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상당히 잘 살고 또 중상류층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에 편입이 되었었기 때문에도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빛나고 신나고 즐거운 하바나의 밤이 오직 소수한테만 허락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향락이나 유흥 문화가 너무 심해지고 그와 함께 조직범죄까지 성행하게 되고 국민들 간의 부의 불평등이 아주 극심했다고 해요. 사실 당시의 쿠바의 정치 상황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952년 바티스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두 번째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그런데 이 봉기는 실패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젊고 에너지 넘치고 멋있는 변호사 출신 카스트로가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주기를 바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1959년에 카스트로는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성공하게 되죠. 이때 함께 했었던 것이 자신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그리고 지금도 젊은이들한테 저항의 상징으로 아직도 인기가 많은 체 게바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국이 이 새 쿠바의 정부를 인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쿠바에 미국 사업가들이 투자해 놓은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의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외국 자본 소유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못 참죠. 미국이 쿠바를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쿠바 국민들도 약간 당황스러워했다고 해요. 우리가 독재가 싫어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런 걸 얘기했던 거지 공산화를 하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쿠바가 어디에 손을 벌릴까요? 소련이죠. 그렇게 쿠바는 소련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1961년 미국은 결국 쿠바와 단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쪽팔린 공작을 하게 됩니다. CIA가 훈련을 시킨 쿠바 망명자들 1,500명의 특수부대가 쿠바의 남쪽에 있는 피그만으로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을 시키자 이런 담대한 계획을 가졌었는데 진압이 되고 박살이 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다라고 알려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요. 그리고 쿠바는 소련 덕분으로 그럭저럭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1990년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분락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쿠바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많은 쿠바 사람들이 쿠바를 탈출을 하죠. 1959년부터 1970년대까지 쿠바를 떠난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는데요. 바로 코앞에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죠.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지금도 쿠바계 히스패닉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주예요. 현재 플로리다 주의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쿠바계 후손이죠. 아무래도 이들이 카스트로 사회주의 정권에서 도망을 와서 그런지 이 이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또 강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히스패닉 주민들은 이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계 히스패닉 주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 한국과 쿠바는 왜 수교를 했을까요? 사실 코트라가 있기는 하지만 쿠바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뭐가 많이 오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번에 수교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쿠바가 북한하고 1960년에 수교를 맺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꽤 돈독한 절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2017년 당시 북한의 외무상이었던 리홍호가 쿠바를 방문했을 때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영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쿠바의 국가 원수인 미겔 디아즈 카넬 역시 북한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6년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을 했을 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주 북한 쿠바 대사관에 직접 가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믿고 있었던 쿠바가 이번에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라는 것은 북한에게 꽤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해서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 단교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하고 중국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지금 유엔에 가입을 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수교를 본다면 그래도 외교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뭔가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쿠바는 그러면은 왜? 아무래도 이유는 쿠바의 힘든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2015년 미국과 쿠바가 수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오랫동안 지정해놨었던 테러 지원국에서 쿠바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죠. 단교를 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조치를 예전으로 돌려놔요.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하고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악관을 나서기 며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지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미국은 물론이고 또 다른 국가들의 뭐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도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의 경제가 필려다가 갑자기 힘들어지게 된 거죠. 러시아에 부탁을 해볼까 했더니 거기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요. 중국에 부탁을 해볼까 했는데 이미 중국한테는 정말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심지어 중국 측에서 대출을 좀 조정해 주기도 했어요. 관광업이 국가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도 거의 문을 닫고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던 이웃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 이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2021년 7월에는 쿠바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9년 이후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반정부 시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디아즈 카넬 위원장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무슨 돌파구라도 마련해보자라는 실질적인 요구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사회주의 브라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는 한국과 수교를 맺어야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사실 쿠바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대부분의 제재도 풀리고 또 서방이라든지 다른 국가 혹은 기구로부터 차관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수교도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의 분노나 비난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수교를 맺는다라는 어떤 크레덴셜을 쌓을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쿠바 하면 뭔가 좀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아직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가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 비자가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쿠바를 다녀왔다라는 흔적이 남게 되면 미국에서 비자를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 쿠바를 가시기 전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